드디어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메밀 배추전하고 미나리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부추김치. 저는 부추김치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평 막걸리예요. 요거를 조심하게 돌려서, 조심하게 아주 살살 돌려서 흔들지 않고 아주 조심조심. 흔들렸네. 흔들렸어. 제가 배추전인데 팔더라고요. 보이세요? 뭐 밀키스 같은 느낌 들죠? 저 요 안에 앙금 나와 있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마실 기회는 많이 없는데 딱 요 정도 느낌? 제가 이제 한동안 술을 잘 마시진 않는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힘들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이혼하면 별거 아닌데 이혼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되게 고단했을 거 아니에요. 축적된 것들, 뭐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많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그 시기가 끝나고 이혼하고 난 후에 술을 한 1년, 2년? 그때도 일을 하고 있을 때이긴 했는데 집에 오면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듣던 노래 계속 듣고, 듣던 노래 맨날 보던 드라마 뭐 퍼져서 확장돼서 보고 듣지 않고 내가 늘상 익숙하고 내가 늘상 좋았던 것들만 들었거든요. 일단 한 잔 먼저요. 오, 달아요. 오, 달아. 잠깐만, 왜 뭐라고 써져 있지? 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꼭 세워서 보관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와, 마음 같아서는 이거 여름에 냉동실에 얼렸다가 마시면 진짜 맛있을 거 같네요. 설탕물 같아요. 약간 뭐지? 약간 식혜 감주 같은 그런 맛인데. 음. 그리고 그때 독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이렇게 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증류 내리는 곡주라고 하죠. 그게 진짜 독하긴 한데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주 미니잔 그냥 그거 한 3잔 마시고 기절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꼬불 때 맛있는데. 미나리 전을 먹어볼까요? 사실 좀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요새 나온 미나리 얘는 머리 끝부터 전체 다 이렇게 초록색이거든요. 이런 미나리 말고 그 뿌리 끝에 붉은색 도는 거 불미나리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단가가 있으니까 이걸 쓰셨겠죠. 오늘은 남이 만든 돈 주고 산 음식을 먹으니까 뿌듯하니 좋네요. 이 부추김치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저는 신 걸 좋아해서 시면 더 맛있는데, 제가 이것도 직원들 한번 해줘 봤거든요. 근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런 김치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가끔 이렇게 북적북적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와야 돼요. 저 요새 잠을 이렇게 자주 졸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통막잠을 잤거든요. 1시간, 2시간 깨어나서 또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가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우 생각보다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저 단 거는 커피 믹스랑 초콜릿으로 다 해결하는데 얘는 막걸리 치고 너무 다네요. 너무 맛있다고 누가 얘기해줘서 먹어봤는데 사와봤는데 아 많이 달다. 이제 배추전. 음, 근데 그 시장 안에서도 같은 품목을 김밥집도 뭐 한 6군데, 7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날에 가도 똑같은 메뉴를 좀 전판, 장판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위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음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집 건 왠지 좀 약간 맛이 없어 보인다. 이 집 건 맛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먹어봤는데 세 군데 다 비교해 봤는데 이거 제일 맛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아까 단가가 봉평에서 매미가리로 공세 온다니까 단가가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그래서 카드 안 받으시고 현금 받으세요. 현금 이체. 그래서 저는 현금 쓸 일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갖고 잘 안 갖고 다니는데 거기는 이체를 해드리거든요. 음,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시 됐나요? 아,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이거 배추전 먹을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주차될 걸 다 생각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영 주차장 주차될 데 없었고 겨우 그냥 도로변 갓길에다가 한 30분 방치해놓고 이거 이제가 사와야 했는데 9시에 준비하시고 9시 30분에 겨우 만들어 주셨거든요. 음, 단골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기본 오셔갖고 한 10장 정도 사시니까 주말이니까 가족들 부모님하고 같이 드시려고. 솔직히 메밀전병은 젊은 친구들 입맛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나 제 나이 밑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라서. 이제 막걸리 마시면 어떤 생각나냐면 엄마가 절에 다니셨거든요. 살아 생전에. 그러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북한산에 있는 문수사라고 있어요. 문수봉 쪽에 있는 문수사라고 있는데 저희 엄마 형제분이 다녔던 절이었고 엄마도 물론 제 나이 때는 거의 못 올라가셨지만 40대 중반까지는 가셨던 절이었는데 그때 가면 그 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에 이렇게 파전하고 도토리묵 먹고 막 그런 거 먹으려고 갔던 기억은 나요. 근데 물론 그 가기 전에 초입에서 다 지쳐가지고 여기서 초반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50대 이혼하기 전까지는 문수사를 갔었어요. 저의 종교는 불교는 아닌데 그 올라가서 그냥 그 특유의 그 절냄새, 향냄새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좋기도 하고 근데 워낙 돌산이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고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길을 쓰고 올라가겠는데 내려올 때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막 아작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내장산을 좋아해요. 내장산을 좋아해요. 그 소입에 이렇게 산책로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 길 있잖아요. 음, 내장산, 내장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정읍에 사는 아는 언니가 있었어요. 정읍에 사는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랑 자기 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딱 내리면, 정읍역에 내리면, 그 보통 그 식당들이 있는데, 칼국수 집이었는지? 일반 식당이었는데, 제가 봐도 그냥 딱 중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식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칼국수를 주문하니까 그 친구가 끓여왔거든요. 물론 엄마가 다 반죽을 해놓고 이제 자기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런 음식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칼국수가 그때 저는 20대였는데 그 중학생 친구를 보면서 야 저렇게 빠르게 또 사회생활을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어쨌든 자기 쉬는 시간에 부모님 하는 식당에 나와서
근데 그 끓여준 칼국수가 되게 맛깔스럽다. 그리고 또 얼큰하게 잘 끓어왔다. 그 칼국수 맛은 가끔 생각나요. 저는 물론 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저희 이름을 걸고 제가 만든 식당이 아니잖아요.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조리만 하는. 그래서 어떤 양념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즐겨 먹는 양념은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만약에 양념을 쓴다 맛소금이 아마, 저는 맛소금으로 다 승부하거든요. 맛소금하고 쇠고기 다시다보다는 멸치 다시다를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만 해서 먹는 음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 요즘에 나와 있는 모든 헤비한 양념들을 다 써서 요리를 하고 있는 요즘에 저는 그런 음식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양념으로 음식을 하고 또 그렇게 또 해줘야 좋다고 하시니까, 맵고 얼큰하고 막 이런 음식들 되게, 어르신들은, 제 세대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은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양념이 좀 절제된 음식을 찾긴 하지만, 일반적인 입맛들은 그러니까 시중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양념들을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입맛을 맞춰서 해줘야 좋아하고 또 음식도 비지 않게 나오거든요. 잔반이 많이 안 나와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밥이야, 밥. 밥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먹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어쩜 그렇게 밥들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실까요? 음, 저는 우물안 개구리라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서, 음, 남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가 빨려갖고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장터에 가서 그 전판을 이렇게 여는 뭐 포장마차를 세우고 그 위에 물건을 진열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남대문 시장을 즐겨갔거든요. 남대문 시장에 제가 이제 마포구에서 좀 오래 살기도 했고, 남대문 시장은 엄마랑 즐겨갔던 시장이기도 하고, 그 골목 안에 칼국수, 위생적으로는 되게 더럽죠. 되게 더러운데 거기서 그냥 오고 가는 그런 정담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요즘 환경에서 되게 깔끔하냐? 보는 건 깔끔할 수 있는데 워낙 독한 세제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또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또 반문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인위적인 화학 약품들을 많이 쓰는 게 이건 또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4월달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환자로서, 저는 4월달 되면 환자거든요. 거의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약을 먹고 뭐 콧물, 뭐 눈물, 뭐 눈도 뭐 빨개지기 시작하고 눈물 떨어지고 콧물 떨어지고 막 재채기 하고 콧물 막히고 이런 한절기를 겪는 환자로서는 인위적인 약품도 많이 자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더러운 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박자를 맞춰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막걸리는 탄산이 아닌데 왜 이렇게 꺽꺽거리죠 제가? 그 여름에 마시는 그 무알콜 맥주보다 제가 되게 트림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누가 맛있다 해서 사봤는데 느낌은 되게 단데, 아 막걸리 특유의 맛은 없고 너무 달기만 해서 제 입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화이트 와인을 마실 걸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맛도 좋아하는데 약간 짭짤한 맛을 저 좋아해서, 막걸리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애틋한 추억은 없는데 막걸리 마시면 아빠가 생각이 나긴 해요. 아빠가. 음, 저는 아빠하고도 엄마하고도 이렇게 친밀한 딸은 아니었는데, 저는 늘 이렇게 떨어져서 간사하는,
근데 지금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빠도 많이 외로우셨겠다. 저희 엄마 아빠도 한번 이혼하려고 엄마가 막 집도 나가고 막 이러셨거든요. 결국은 이혼을 못했지만 한 집 안에 방을 2개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근데 그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게 엄마 아빠가 나와서 뭐 외출도 같이 하시고 애틋하고 뭐 이런 거에 그런 걸 많이 못 봐고 자란 저라서.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하고 사이가 뭐 애틋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어서 애들한테도 제가 느꼈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라리 이렇게 빨리 이혼한 것도 아니지만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애들한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요새는 뭐 이혼 가지고 잣대를 거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 혼자 얘기하는데 얘기 잘하죠. 다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수다가 아니라 지금 주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찍고 있는데 시간이 16분 46초인데 혼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통화가 숨 마시고 오는 전화인데, 그런 전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없지만 이러다가 전화 오면 낭패잖아요. 대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술 깨고 돌아서면 또 후회 막심할 텐데. 후회 막고. 음 어쨌든 밥을 줄이면 결국 빈대떡으로 오고, 밥을 덜 먹으면 밀가루로 가고, 악순환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지금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막 밥 이만큼 대접에다가 간장 비벼가지고 마리김 싸서 막 하염없이 먹었을 텐데. 주말에는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거의 누워있잖아. 누워있거나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먹을래 먹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 공기의 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기의 질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 또 아침에 일어나고 재채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방 창문, 뭐 주방, 화장실 창문, 주방 창문 다 열어놓고 잤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집안 공기가, 저희 집은 공기 청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하면 또 공기질이 안 좋으니까 새벽에 열면 또 공기가 축 가라앉아서 먼지가 덜 들어올 것 같아서 그때 열거든요. 어쩐지 메밀가루가 맛있어요. 제가 봉편 메밀가루 마트 사는 거 해봤는데 되게 질척거리거든요. 음, 근데 부침용이 있더라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다른 정분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음, 맛있긴 한데 술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따가는 화이트 와인 마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레드 와인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바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이제 치아가 안 좋아갖고 앞에 치아를 크라운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치아색이 뭐 맑고 투명하고 화이트하지 않아서 그래서 커피도 많이 마시는 데다가 커피가 이제 착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아색도 이쁘지 않은 데다가 레드 와인까지 마시면 나름의 걸러내기 하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으로 바꿀까? 해서 막 찾다가 드라이앤 화이트 와인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롯데마트 가면 이 화이트 와인은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고 뭐 프랑스나 미국산이 아니고 독일산인데 꽤 괜찮더라.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롯데마트 바로 가가지고 왔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금액도 뭐 16,500원? 가성비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두 병 사가지고 막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하고 입맛이 맞는구나. 그래서 지금 두 병째 다 마시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 9시 이후에 가서 또 사러 갈 예정이에요. 도대체 어딜 가도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갖고 저는 주차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저쪽에서는 이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초등학교를 폭파시켜서 아이들의 생명이 막 이런 얘기를 접하면 그냥 먼 나라 얘기 같고요. 먼 나라 얘기 같고 내가 즐겨보는 미드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얘기 스토리 같고 실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거짓말처럼 그냥 AI가 만든 진짜 리얼 같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들은 전부 시석화가 돼서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AI의 적이었대. 진짜 같았지? 막 이렇게 반전 같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나름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경고해도 놨으면 탄핵을 두 번이나 거치는 대통령이 나왔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세요. 저 지금 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22분인데 수다가 좀 그 막걸리가 들어가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브이로그를 본다 그러면 50대 초반에 이혼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가 혼자 살고 그리고 지금 산 집도 경기도 외곽에 시골 구석에 1,000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40을 내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일을 해서 월급을 타니까 그 돈이 크진 않지만 그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나 생활비 없으니까 뭐 굶어 죽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일을 안 하는 친구, 못 하는 친구,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안 좋아서 머뭇머뭇거리는 친구들이 30대를 넘어가고 근데 제가 일하는 쪽에는 대부분 나이 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서 내가 버는 수입 가지고 저는 내 집 마련이 꿈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대의 월급을 타서 내가 이제라도 내가 50대 후반인데 59세인데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거야.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1,000만 원의 40월세를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 식구들을 먼저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약간 주저하고 애들을 뭘 먹일까 남편에서 뭐 해줄까 또 부모님까지 계시면 뭐 생신 때 무슨 이벤트 때 막 챙길 게 너무 많잖아 양쪽으로 거기서부터 일단 해방됐잖아요. 해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해방이에요. 벌써 지금 이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오래됐음에도 이혼하고 딱 감정이 딱 희석되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그때 상황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상처가 나에게 줬던 상처가 내가 그에게 줬던 상처가 깊지 않아요 이제는. 이 옅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옅어져요. 그 애들이 뭐 아빠랑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말로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어떤 이렇게 울림이나 일랑거림이 없어져요. 그게 애들이 다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다 나이가 먹어서 이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걱정은 이거죠. 내가 60세까지 일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만둘 텐데
그럼 내 이 1,000,000원의 40짜리를 사는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인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은 뭐 은퇴 후에 있는 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처럼 없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저처럼 없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 그러면 제가 희망의 말을 줄 수 있는 건 일하고 계시냐, 그리고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냐,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다니까. 괜찮은 삶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이렇게 꿈틀고 있거든요. 내가 뭐 10대 때부터 하고 싶었던 연극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막 꿈틀어 오르고, 내가 어떤 외모 자신이 있으면 내가 외모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일들을 찾아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찾으시라. 그리고 하시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쪼끔씩 하고 있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대상을 저한테 뭐 이렇게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올려서 뭐 100 명이 볼 수도 있고 50 명이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신 분들 중에 뭐 관심도 않고 저를 그냥 처음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끝까지 보시는 분도 얼마라도 계시겠죠?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도 그 형편이나 어떤 걸 비슷하게 사람 만나도 그 안에도 또 나눠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이 안 맞고 내가 뭐 추구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러면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후유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왜 만나 가지고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막걸리 한 잔 다 안 마셨는데 저는 이 막걸리는 달고 너무 맛있는데 제 입에는 취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아요. 밀가루, 탄수화물 중독자. 음. 그러니까 저처럼 없는 사람들, 저처럼 없어도 오늘을 유지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하세요. 감사하다고요.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됐죠, 여러분? 막걸리는 아닌 걸로. 이따 저녁에는 와인 마시려고요. 화이트 와인. 여러분, 요거 마셨는데 제가 오늘 수다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거의 30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변함없이 조용히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계신 걸 아니까요. 저에게는 그냥 한두 분이라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없는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3월달 마지막 주말이기도 하지만 4월달 되면 덥단 말 나올 거예요. 아직 일교차가 심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절기 알레르기 비염이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4월달에 만나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